자, 반갑습니다. 즐거운 오후죠? 네, 신나는 오후, 즐거운 오후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성투사 최이사, 네, 최대표. 도대체 뭐가 나의 정체인고? 네,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사나이, 바로 DJ 최입니다. 오늘은 DJ 최로 가야 되나? DJ 최, 좋아, 흔들어, 예. 네, 미쳤구나. 자, 낮에는요 밥을 먹고 나면은 졸려. 그래서 네, 이런 이상한 짓거리도 좀 해줘야 돼요. 이거 봐, 많이 안 왔잖아요 지금. 네, 오후에 많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많이 올 수 있도록 네, 해야 됩니다. 귀요미자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골든빠님 어서오시고요. 네, 복 받으세요. 그리고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게스트인데 내 필명이 안 나와요 이런 분들, 게스트인데가 아니지, 회원인데 내 필명이 게스트로 나와요 이런 분들은 나갔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보겠습니다. 유튜브는요 유도인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차차 완성차님, 오늘도 현대차 추가 매수. 네, 현대차 인수하시려는 생각이신 건 아니죠? 네. 막 그게 막 계속 막 사버리면 그것도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네. 네, 너무 많이 추가 매수하면 좋지 않다. 네, 잠깐만요. 바람이 네,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단풍이가 잠깐 놀랬어요. 아무튼 네, 계속 막 사들이는 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네, 조심하시고 적당하게, 아시겠죠? 네, 얼마 부담 안 되시면 괜찮아요. 킹머니님, 네, 정치인들이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발언들은 여기서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요. 네, 저는 방송에서 네, 최순실 욕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기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느끼는 감정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화나고 뭐 그러실 수도 있고, 또 그것과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논쟁은 들어가면 정말 끝이 없어. 그래가지고 굳이 네, 그래서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이야기만 하자. 경제랑 정치랑 빼놓을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꼭 그런 거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네, 그 외의 분들 네, 계시고, 이제 팟빵 잠깐 볼게요. 팟빵하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유튜브 쪽에 제가 글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또 볼 겁니다. 네, 승려임님, 골드세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팟빵 가시면은요, 짠짠, 야 내려가. 네, 팟빵 라이브가 이제 내가 라이브를 안 하면 팟빵 라이브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요거 또 끊어지겠네. 팟빵 쪽에는 아쉽겠다. 로즈나이트님, 아람벨라님, 해솔88님, 네, 오 이거 봤어요? 이거 금발 어준이, 네, 금발 어준이에요. 네, 부자아빠님. 네, 재밌는 거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유튜브 쪽에 재밌는 거 많으니까 많이 와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그 건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이제 펀한 뉴스 해설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지금 보면은 그 무료 방송 시간이 이제 조금 변경되잖아요. 9월 달부터, 다음 주가 9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오전에 하는 방송은 금요일날 오전, 그게 이제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방송이 없고 오후에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들어갈까 말까. 네, 야간에 방송 한 번 있고 막 그런 식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다가 네, 지금 이런 것들을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아빠
주식학교. 그냥 부자빠 치셔도 돼요. 네, 부자빠 치시면,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유튜브 듣고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네, 유튜브 안 듣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부자빠 주식학교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올리고 있는데, 여기 속보 해가지고요. 뉴스 이야기. 요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왜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게 이제 지난 방송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예. 네, 내 입을 대체 좀 내밀고 있구나. 이게 네. 지난번에 한 방송 내용인데요. 네. 여기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여기 중간에 어디 상품 설명하는 게 있는데 상품인데 이벤트 여기 있죠. 댓글 달고 짜잔 길게 봅시다. 네. 댓글 달고 현대차 주식 받자.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정성스러운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3분 선정돼서 각각 현대차 주식 한 주를 보내드린다는 거. 네.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주식을 살 수 있게끔 그 금액만큼을 지원해 드릴 거니까 요거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명 당첨되면 이제 당첨되면 무조건 3명이야. 3명 당첨이니까 네, 당첨되면 현대차 한 주. 네,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고용해 보시고요. 또 현대차를 새롭게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부자빠님 VIP 방송 일주일 초대권을 또 드린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최근에 현대차 구매하신 분들은 자동차 등록증 보내주시면 네, 부자빠님 VIP 일주일 초대가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댓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죠. 그래서 댓글들 많이 네, 활용하시고 네. 가발 잘 어울리네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당선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이제 많은 거 써주신 분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은 네, 그런 분들 이렇게 보시면 글씨를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송 내용들 잘 봤다, 네, 자세히 잘 봤다 이런 것들 네, 잘 써주시면은 또 댓글도 달고 방송도 보고 현대차도 주식 한 주 보유하고 좋잖아요.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보이는 돈 빛나. 네, 보이는 돈 빛나. 돈이 빛나는 밤에 얼굴 표정 왜 이래? 네, 돈이 빛나는 밤에 얼굴 보이는 돈이 빛나는 밤이니까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주는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그 정도 할 거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뉴스 속보는 이제 속보가 나올 때마다 간간히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매일매일은 아니겠지만 어제 이제 제가 해드린 게 중국이 안 사는 옥수수 제가 사겠습니다. 네. 아베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네. 제가 살게요. 네. 고마워. 이런 식으로 네, 뉴스를 해설해 드리고 있어요. 뉴스를 해설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면은 좋을 거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네. 백년초님 어서 오세요. 하루가 다르다님, 지선화택님 어서 오세요. 네. 장투일이님 반갑습니다. 뉴스를 자주 들여다봐서 좋을 건 없는데 아예 모르면 그것도 문제야. 네. 뉴스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뭔 말을 하는지 알아야지 이게 제대로 쓴 뉴스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죠? 답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그 뉴스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네. 굳이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저하고 컨텐츠로 계속 만날 수 있고 또 댓글로 이야기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그거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여러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또 다른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게 되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저도 컨텐츠 더 많이 만들게 되고 여러분들은 손해볼 거 없고 네, 그런 거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3가지 건수가 있었죠. 글쎄 봐, 오늘 이야기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네. 우린 뭐 굳이 오후 브리핑 굳이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죠? 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팟빵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굳이
네, 설명을 또 안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네, 팟빵을 들으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게 세 가지예요. 일단은 오늘 요 세 가지 이야기가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또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질문 올라오는 것들 설명도 좀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베는 전 세계의 호구 같아요. 네. 우리나라한테 갑질하려는 게 그래서 잘못된 거죠. 얘네들이 또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는 뭐 개소리 했다더만요. 그러니까 한국은 네, 영원히 자기네 나라에게 피해 국가가 돼야 된다. 네. 한국 정도는 언제든지 자기네 나라가 주무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귓방망이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귓방망이 맞다 보면은 옥수수도 털리고 뭐 그러겠지. 네. 그거 옥수수 사는 것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얻어맞고 있다던데. 네. 왜 그렇게 옥수수를 뭐 제가 뭐 해설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참 생각할수록 웃긴 애들이에요. 그죠? 자, 궁금하신 내용이 하나 있네. AD 칩스 유중하고 폭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깐만 기다리세요. 더워. 선풍기 잠깐만 틀고 올게요. 한 30초만 기다리세요. 와, 저거 좀 너무한다. 잠깐 사이에 그 광고를 몇 개를 때리는 거냐? 이런 유튜브들은 진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광고만, 씨. 노래 하나에 광고 하나씩이냐? 에이, 더러운 놈들. 꺼져! 이런 놈들은, 하긴 뭐,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저걸 욕할 수는 없어요. 네,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지. 자, 하나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요즘 방송 재밌어요? 네, 방송 잘 들으세요. 오늘 것도 재밌어요. 오늘 것도 잘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이제 방송에서 많이들 이야기 해드린 부분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답변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는 게 왜 문제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렸어요. 읽어보세요. 거기는 이제 또 재밌는 게 있죠. 보자. 그러면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폭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어떻게 될까요? 우문현답을 한번 해드리면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 위에서 샀으면 손해본다. 뭐 이거 저 뭐 어떻게 되나요? 라뇨. 자 일단 유상증자 발표하고 폭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위에서 샀으면 손해를 많이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유상증자가 뭐냐. 네, 유상증자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유상증자가 뭐예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인데 유상이죠. 유상. 돈을 받고 하는 것.
누구에게요? 주주에게. 네. 자, 그러면 주주에게 돈을 받고 하는 행위가 유상증자인데, 자, 여러분들 모두 우리 회사 주주죠? 우리 회사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돈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주. 지분 순서대로, 지분 비율대로 유상증자를 감행한다. 네, 이렇게 될 수 있죠. 뭐 주당 뭐 한 주를 더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을 더 발행해 갖고 팔아먹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이 유상증자를 왜 하는 거냐? 돈이 필요해서 한다는 거죠. 돈이 많은 회사들은 유상증자 안 합니다. 삼성전자가 유상증자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어요. 돈이 많거든. 유보율이 꽉꽉 쌓여있잖아요. 유보율이 많은 회사, 돈이 많은 회사들은 굳이 유상증자를 해서 네, 주식을 더 발행하고 막 이렇게 돈을 조달할 이유가 없어요. 돈이 별로 없는 회사, 달랑달랑한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AD칩스는 왜 유상증자를 했을까? 적자잖아 지금. 네, 회사에 돈이 있을 리가 없겠죠? 무엇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을까? 한번 알아봅시다. 211억 원, 네, 인데 시설과 운영자금 조달이래요. 이거는 공시사항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네, 공시 어디 갔어? 공시를 봐야 돼요. 공시에 보면 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저거 아니고 공시 여기 있다. 잘 보세요. 네. 211억 원에, 네. 211억 원에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주배정이죠. 네, 주주배정. 그러니까 일반 유상증자입니다. 3자 배정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설자금은 950억, 운영자금이 1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한다. 시설은 뭘 할까요? 시설은 뭐 한다고 나와 있을까요? 뭐 한다고 안 나와 있나요? 그냥 시설 자금이야? 이게 진짜 시설 자금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 어? 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시설 자금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죠? 네. 시설 운영자금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은 뭐야? 공장을 뭐 더 저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돈이 필요한 이유는 시설 자금, 운영 자금입니다. 네.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입니다. 지금 AD칩스 같은 경우가 뭐 시설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공장을 확장을 한다든지, 그죠? 공장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라인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네 이야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설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운영 자금은 말 그대로 운영 자금이에요. 뭐 요 월급을 못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 어떤 경비를 할 게 없다. 뭐 물품을 사와야 되는데 줄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운영 자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영 자금이 없다는 것은 회사가 굉장히 쪼들리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쪼들리고 있다는 마찬가지. 그래서 이 회사에 지금 좋은 얘기가 뭐가 나왔든지 사실은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좋은 얘기가 이게 잘 따져보시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의 결정을 그냥 이날 갑자기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을 이날 갑자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좋은 얘기를 뿌려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유증을 때리는 거죠. 유상증자를 때리게 되면요 여기서 손절매도 거의 못합니다. 왜? 이게 마이너스 23%가 순식간에 나왔다 쳐봐요.
내가 어제 샀어. 어제 샀는데 갑자기 유상증자 나오면서 23% 손실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버렸어요. 손절매도 하실 분. 손절매도 못하거든요. 못합니다. 손절매도 누가 할 건데요? 못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매수한 사람들 그냥 끌려 들어가서 유상증자를 받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겠죠. AD칩스가 뭐 나쁘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지금 회사가 자체가 적자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400억이 되지 않는데 200억 원이 넘는, 즉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가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그마한 기업인데 뭐 회사가 망할 정도의 어떤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설과 운영자금 이렇게 나가겠지. 보통 나쁜 회사들은 운영자금으로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그래도 시설자금 어느 정도, 운영자금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거는 일단 뭐 나쁜 소식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유상증자는 나쁜 소식이다. 주가는 하락한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유상증자를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유상증자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 이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잘 보세요. 예전에 하림이라는 종목이 유상증자를 했죠. 네. 통닭이. 네.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한 거예요. 네. 여기에 유상증자입니다. 여기가 유상증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증이 이제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유증이 성공하게 되면 필요한 자금을 내가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원래 하려고 했었던 어떤 신사업 진출이든 뭐 설비 투자든 운영자금이 됐든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털리고 나가요. 손실이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털리고 나가죠.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 일단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상증자에 성공하게 되면 이 회사가 당면에 있었던 금전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래서 월급을 못 주고 있었던, 아니면 물건을 못 사고 있었던, 뭐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줄 수 있고 물건을 사올 수 있고 공장을 다시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상증자의 성공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상증자 이후에 거의 대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상승이 계속해서 연결되기보다는 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또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 순수하게 유상증자가 설비 투자라든지 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자금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분으로 확장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뭐 어떤 기업을 M&A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받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그거 돈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의 영역이 좋아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동네에서 통닭집을 하나 열었는데 손님이 안 와. 그래서 자꾸 이제 적자가 나니까 알바생들 월급도 못 주고 막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합니다. 나 돈 좀 빌려주세요. 알바생들 월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월급을 주죠. 근데 대출 받아서 월급을 줬다고 해서 알바생들이 고마워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장사도 안 되는데 그냥 대출 받으셔서 돈까지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 저희 월급 주시냐고 너무나 고마워요.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거 없어. 돈 안 주면은 신고하는 거고요. 네. 계속 못 준다 그러면은 나가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급한 불을 끄는 것이
회사의 상황을 좋게 만들어줘야지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것들은 유상증자를 성공한 이후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숨통이 트이면 주가가 좀 반등하거든요. 그럴 때 팔아 먹어야 됩니다. 손실 여부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팔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뭐 3자배 정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상황에 맞는 전략들을 따로따로 짜야지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이 AD 칩스 같은 경우는요. 유상증자가 일단은 나쁜 소식으로 들어왔는데 반반입니다. 지금은. 네. 시설자금에 대한 그 필요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는 거고 또 운영자금도 더 많이 들어가 있어. 운영자금이 지금 100억 원 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렇게 만만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유상증자가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잡고 나서 성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 성공에 대한 부분 일단은 생각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상황이 좋아졌다. 유상증자 해서 상황이 좋아졌다. 그 돈을 가지고 잘 해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야지 네, 회사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뭐 통닭 또 유상증자 이후에 예, 주가가 반등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폭락세를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그 당시 유상증자에서도 이것도 분명히 운영자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주가에 반영되는지 대체적으로 유상증자 나온 것도 보시면 하락 이후에 추가 유상증자 나오면 하락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잡고 어느 정도 올려주는데 그 부분이 잘만 연결되면 상당히 많은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유상증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닌데 유증을 하는 순간 주가는 하락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물린 사람들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물려있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물린 사람들. 유상증자 받는 사람들은 물린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결론은 유증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린 사람들. 놔두면 올라와요. 네. 유상증자가 이미 떨어져 버렸으면은 여기서는 사실 답이 없다 봐야 돼요. 이미 뭐 20% 이상 떨어졌는데 이것이 운영자금에 대한 부분 그래서 계속 나빠질 것 같다 싶으면은 네 답이 없는 거고 그 완전 아베 같진 않아요. 네. 요즘에 가장 심한 욕이 그런 거네. 네. 이 아베 같은 놈아 이씨 뭐 이런 거. 네. 요즘에 가장 심한 욕. 이 아베 같은 놈아 뭐 그런 거. 쫑아님 어서오세요. 쪼군요. 쪼 313986님 어서오세요. 네. 우리 모두 아베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 아베 웃고 있는 거 봤어요? 난 진짜 너무 웃기더라. 네. 그 골프장 사진 봤어요? 난 무슨 쪼다가 와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무증은요, 또 얘기가 달라요. 네. 무증은요, 이거 뭐야? 이건가요? 자, 무상증자는요, 못 봤어요? 아베 옥수수만 쳐도 나오는데, 그, 쪼다 같은 사진 한번 보여드려요? 아베 옥수수만 쳐도 나와요. 이미지를 검색하시면 되지. 아베 옥수수. 아베 옥수수가 검색어 자동 완성이야. 너무 많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봤나봐요.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웃겨. 네, 아무리 봐도. 이미지 보시면요. 요거 골프장. 너무
너무 웃기게 나오지 않았어요? 찾아볼 것도 없어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아, 난 이제 처음에 얘가 누군가 했어요. 이거 누구지? 라고 했는데, 아베래요. 네, 아베. 참, 네. 진짜 이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한참 웃었다는 거 아니겠어? 네. 나 봐도 웃기, 또 보니까 또 웃기네. 아유, 참. 아무튼 뭐 요즘에 아베가 그래도 큰 웃음 자꾸 줘요. 네. 그런 면에서는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무중 봅시다. 무중. 그래요, 무중. 무중에서 물린 사람도 있다. 아, 부자빵 유진박인 줄 알았다고? 아이고, 참 재밌다. 물린 사람도 있다. 이거 왜 물린지 아세요? 이게 무상증자 공시가요, 언제 나왔는지를 보면 돼요. 자, 무상증자 공시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무상증자 결정의 급등 4월 19일. 4월 29일이죠? 4월 29일. 여기네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저거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네, 이게 뭐 짧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긴 한데, 보통은요,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상증자한 종목 한번 검색해서 찾아볼게요.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다 저게 반영이 돼버려요, 주가에. 이렇게 하면 대충 뭐 기업도 나오겠죠. 이 비치루셀 이런 건 없어진 종목이니까. 최근 걸로 봅시다. 최근 거 뉴스 최신순 SN텍 봅시다. SN텍. 네. SN텍. 네.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게 언제였어요? 4일 전에 나왔다 그랬죠? 아까 보니까. 네, 공시 언제 나온 거야? 봅시다. 뚜뚜뚜뚜뚜 무상증자 결정 8월 26일이네요. 네. 8월 26일. 23일. 공시. 8월 23일이죠? 23일이면 언제예요? 지난주 금요일. 여기네요. 네. 자.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하락했어요. 대부분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무상증자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네. 무상증자는 좋은 거예요. 무상증자는 좋은 소식이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았으면 무상증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사에 자본금을 집어넣는 행위거든요. 회사가 한 달에 돈을 이제 장사를 하면 1년에 장사를 하면 뭐 100억을 벌었다 이거야. 오케이, 좋았어. 100억을 벌었는데 1년 동안 100억을 벌은 것을 주주들에게 이제 뭐 배당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어. 그러면 돈이 남으면은 이제 회사에 유보율을 쌓거든요. 이익 잉여금을 이렇게 돈을 떼어가지고 회사에 유보율을 쌓는데, 회사에 유보율을 쌓는 것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이 정도면은 회사가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느 식으로 하냐면 무상증자로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회사의 덩치가 커지는 거고 재무적인 부분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자본금이 더 커지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을 하나씩 더 나눠주는 거예요. 만약에 1대1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 한다 그러면은 주식을 하나 더 나눠줘요. 자,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서 자본금을 늘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 늘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원래 한 주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한 주를 더 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똑같이 되더라도
주당 가격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자본이 들어오고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에 그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금은 사실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그냥 주수만 늘어나는 뿐이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상증자가 좋은 이유는 우리는 좋은 회사라는 인식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좋은 회사의 주식을 한 주만 갖고 있는 것과 두 주를 갖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의 주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나는 건데, 무상증자에서도 물리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좋은 소식이구나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시세의 이치고 원리거든요.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왜 들어가지? 이런 거. 자, 무상증자든 뭐든지 간에 미리 알고 있다 이 얘기야. 예, 뭐가요? 시장이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뭐를요? 무상증자 할 거라는 거. 이 회사가 돈이 많아서 장사를 잘해서 무상증자 할 거다. 미리 올라갑니다. 그때는 몰라. 왜 올라가지? 그러다가 뉴스가 딱 터지죠. 아, 그렇구나. 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 좋은 회사인데요. 왜? 그래도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지 않죠. 보통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공시로 나오기 전에 대부분 시장에 퍼지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반영이 다 되어버린 거죠. 물린 사람들은 누구예요?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 꼭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항상 물립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드림텍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공시가 나온 거잖아. 4월 말일날. 네. 꼭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물리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시세의 이치인 거죠. 네. 많이 오른 주식은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받게 된다.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세의 이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했는데도 물린 사람들, 실제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 물렸다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나요? 아까도 이거는 뭐 짧은 거니까 신규 상장물에 뭐라 할 수 없겠지만, 아까 에센텍 같은 경우는 보세요. 네, 내가 그냥 원래 갖고 있었어. 근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어요. 다시 내려왔어요.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오히려 수익이면 수익이지 손해볼 거 없거든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무상증자 이야기를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 주가를 올려놨겠죠. 여기서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 야, 무상증자 호재가 나온댄다. 올라가자. 지금 봐라. 주가 막 올라가지. 무상증자 안 된다. 네.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들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도 뒤늦게 들어가면 물린다 이 얘기야. 네. 무상증자도 뒤늦게 들어가면 물린다.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가가 시세의 이치 원리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무조건 물린다예요. 무조건 물린다. 자, 근데 이 많이 오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다.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어.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기업의 가치, 분석에 대한 어떤 가치,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무상증자도 좋은 소식인데도 물린 사람들 많이 있다. 실적이 좋아졌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 근데 실적 발표 날은 다 물려요. 또 실적 좋다라는 이야기 이미 다 시장에 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그 좋은 소식이 반영되고 나서 그것이 실제로 뉴스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이다. 악재는 반대겠죠. 악재가 막 나와서 주가가 이미 다 하락했다라면 악재가 나오면 악재의 소멸로 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네, 시장에서 뭐 크게 당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무상증자 나왔다.
무조건 좋은 거 아니라고 했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다. 네. 아시겠죠? 무상증자가 나와도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악재가 나와도 무조건 내려가는 거 아니다. 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그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골자가 되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이제 무중, 유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게 됐는데, 자주 물어보세요. 초보자분들이나, 그 다음에 방송 처음 들어오신 분들, 뭐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네, 또 제가 얘기 또 한다고 하더라도, 또 들으시고, 또 들으면 또 새로워. 네, 늘 그렇습니다. 네. 수정 주가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정 주가를 안 보게 되면요, 뭐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왜곡이 돼요. 현대차 말고 현대건설을 봐야 돼요. 감자를 한 걸 봐야 되겠죠. 네. 감자, 뭐 증자,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주가가 바뀌잖아요. 네, 병합 이런 것들 통해서 주가가 바뀌는데 그것을 보지 않으면은요, 이게 수정 주가를 이거 보세요. 아이고. 지금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 상황이에요. 예, 요 상황인데 요거를 수정 주가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이렇게 바뀌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시세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자, 수정주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가봅시다. 삼성전자도 봐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바뀝니다. 왜? 여기 액면 분할한 거거든요. 네. 애플 같은 경우도 우리 저기서 보셨죠? 여기가 이제 수정 주가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정 주가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수정이 적용이 안 되네. 해외 거라서. 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다른 내용이죠. 이게 이렇게 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최종희님은 옛날 분이시네요. 그럼 이제 수정 주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지난 과거의 흐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삼성전자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연결고리가 끊어져요. 그럼 지금 자리가 어떠한 위치인지를 몰라. 응. 어떤 위치인지를 몰라. 근데 여기서 수정 주가를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은요, 차트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거나 흐름을 분석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뭐 보고 안 보고는 뭐 투자자의 차이이긴 하겠습니다만 수정 주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막 변하고 바뀌고 막 그래요. 감자, 액면 분할 뭐 이런 것도 하는 기업들.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이게 액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수정 주가를 빼버리게 되면 변동성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2003년도에 이렇게 올랐던 기업이에요. 이게 3,000원대부터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액면 저거 분할해가지고 확 낮춘 다음에 이것도 10배 또 나왔어요. 네, 10배, 20배 나왔네 이때. 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가를 그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가의 추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 수정 주가를 활용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유양 DNU도 네, 예전에 유양정보통신일 때 네, 요것도 액면 분할 들어갔었죠. 네. 빼고 보면 다 보여요. 액면 분할 여기서 10대1 해가지고요. 요것도 많이 헤쳐먹고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정 주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은 새롭게 시작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수정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차트의 흐름이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수정 주가를 확인을 적용을 시켜서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정 주가를 가급적이면 해서 보는 게 낫고요.
굳이 뭐 과거에 뭔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할 때만 잠깐 풀어가지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자, 증자, 병합, 분할 등등에 대한 네, 시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차트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수정 주가를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키움은 요즘에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옛날에는요, 증권사 HTS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키움이 처음 나왔을 때 키움을 썼는데 가격이 다른 거야. 네, 매매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다른 거예요. 키움하고 그 다른 대신하고. 이게 HTS가 서로 가격이, 종목의 가격이 다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가격이 다르더라고. 키움, 야, 이거 안 되겠네라고 그 당시부터 안 쓰기 시작했었는데, 예, 지금도 그러나요? 아니면은 실시간, 이게 뭐 서로 조건이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가격이 다를 수는 없는데요. 예.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부분에서 가격은 좀 차이가 났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원래 다르면 안 되죠. 근데 멈춰있는, 장이 끝난 상태에서 가격이 다르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세팅이 잘못됐다든지, 예, 뭔가 다른 거를 보이고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정도 아닐 거예요. 그게 뭐 10년도 훨씬 더 된 일인데, 네, 그 당시 키움이 10년이 뭐야? 한 15년 전인가? 네, 그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계좌, 그때 제가 매매할 때 그것 때문에 되게 황당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제 단타 리딩을 같이 좀 섞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단타를 쳐야 되는데 이 들어온 HTS가 이거 대신하고 키움하고, 그 대신을 보고 키움으로 매매하잖아요. 키움이 수수료가 싸니까. 그리고 키움으로 매매를 하는데 이 지랄하고 이게 안 맞는 거 가격이. 그래갖고 좀 골 때렸었던 일이, 어디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잠깐 헷갈렸었던,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격이 차이가 난다, 뭔가 다르다 하고 키움 쪽 그 고객센터에다가 문의해가지고 그 답변 컴퓨터 갈아엎어서 없어졌나? 네. 그때 그래서 뭐 수정하겠습니다. 뭐 한참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 되게 좀 곤란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안 그러지. 그게 되게 오래전 일인데, 예. 아마 뭔가 세팅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옛날 일이네. 네. 근데 첫인상이 정말로 중요한 게, 예. 첫방에 그래가지고 저는 키움 거 HTS 다시 안 씁니다. 영문 안 써요. 저는 키움 걸로 거래 안 합니다. 그냥 쓰면 이제 대우 또는 이제 지금은 이제 NH농협, 네, 남운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매매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분석할 때는 대신 거, 저는 HTS는 대신 거를 여러분들이 꼭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굉장히 다른 증권사들도 기술들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옛날 제가 대신증권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최고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용 HTS 1호 아닙니까? 대신증권이요. 외국 애들이요, 대신증권 HTS 처음 나올 때 보고서, 아니 시장의 전문가들, 그 펀드 매니저들, 그런 트레이더들이나 사용할 만한 그런 HTS를 일반에게 제공해 줍니까? 라고 이야기했었던 HTS가 바로 대신증권의 HTS입니다. 그래서 미래 거 쓰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미래에서 대신 거를 거의 99% 복사해서 HTS를 만들었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지금은 좀 달라졌나요? 네, 거의 똑같아요. 그만큼 표준이 된 HTS예요. 그리고 기능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HTS는 세외에서 인정한, 네, 그런 HTS, 대신증권 HTS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뭐 대신에 근무했기 때문에, 뭐 아니면 지금도 대신에 대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외국 애들이 깜짝 놀란 HTS가 바로 대신증권 HTS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수수료 싼 거. 그래서 대신증권이 예전에는 수수료가 더럽게 비쌌어요.
제가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저한테 전화해서 하면 0.45%요. 0.45%. 1억 원 매매하시면 45만 원이 네, 수수료야. 나 비싼 놈이야. 자, 1억 원어치 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45만 원 내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갖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키움은 수수료가 0.005인가 뭐 0.0005인가 뭐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럴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고객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뭐 다 좋은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랬죠. 네! 여러분들을 국내 최고의 수수료로 모시겠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 왜 수수료가 비싸요? 근데 내가 뭘 할 말이 있겠어? 할 말이 없지. 다른 데보다 더럽게 비싼데. 네. 근데 HTS 값인 것 같아요. 더럽게 비쌌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오프라인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화하셔가지고 매매하시고. 지금이야 이제 뭐 컴퓨터로 다 하고 핸드폰으로, 요즘에는 컴퓨터는 안 하죠? 모바일로 다 하죠? 네. 좋은 세상입니다. 수수료 없죠? 좋은 세상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진짜 좋은 세상 됐지. 네. 네, 지평님 어서오세요. 네, 아직 회사란다. 이거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네. 자, 가만있어 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네.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하락이 좀 있었죠? 하락이. 하락이 조금 있었다. 지금 이게 수정주가, 원래 얘는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다우지수 보게 되면, 네. 요만큼. 0.4% 빠졌어요. 많이 빠지는 아니에요. 전날 올라온 게 1%대, 그 다음에 0.4% 빠졌다. 이렇게인데, 지금 이 자리는 약간 혼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네, 왜냐하면, 재료적인 부분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 지금 뭐 하나 결정된 건 별로 없거든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래서, 요런 시기에, 네, 주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그래도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질문. 오늘 질문 답변이나 할까요? 그냥? 네, 시황이고 나발이고 뭐. 네, 질문 답변 좋아. 네. 셀바스 AI요? 얘가 거래 정지한 사유. 이거 가보시면 알잖아요. 자기가 찾아보려고 안 하고. 네. 가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뭐 때문에 그랬나? 적자가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네, 뭐, 저거 아니야? 사업보고서 뭐 부적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적자 의견 받았네? 재감사 했구나. 그러니까, 이때는 안 나왔겠네요. 상장 폐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고? 상장 폐지 조건이 있었어요? 왜? 뭐 때문에? 상패. 왜 상패인데?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아서 보자. 감사 의견 비적정.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적정이고 여기는 한정 의견. 2018년도 감사 의견 한정을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이 적자가 계속된다는 건데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짠짠짠짜잔짠짠. 네, 이게 별도로 보면은 아마 적자가 계속 유지됐나 보네. 연간을 볼게요. 네, 연결.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 영업이익 한번 비었잖아. 그래도 적자가 너무 심했다. 자본 잠식이 좀 많이 들어갔나 보죠. 부채가 자본보다 많고요. 자본금은 110억인데 부채가 너무 많네요. 부채 비율 몇 프로예요? 100%. 유보율이 좀 있어? 뭐 때문에? 저거 받았지. 적자가 계속 나오니까. 네, 적자가 계속 요거 지금 요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요거 때문에 지금 살았다고 하기엔 좀 그러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적자가 계속 연결됐으면은 이게 2018년도에 뭔가 문제가 생겼겠지만 요때 요거 하나 흑자 전환된 부분 뭐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를? 네, 억지로 만든 거 아닐까요 혹시? 가지고 요때 약간 텀을 좀 주고 들어갔는데 2018년도에 적자가 다시 심화돼 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문제되었다, 문제시되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채가 지금 보시면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죠. 봐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봐줄 수 없다. 요거는 지금 요렇게 계속되면 자본 잠식 아닙니까? 자본 잠식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자본 잠식이냐면 내가 자본금을 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적자가 나. 그래서 장사하는 것보다 적자가 계속 나. 이번 달에 10만원 적자, 다음 달에 10만원 적자. 그러면은 돈을 벌지 못하고 계속 적자가 나면은 그 적자를 뭘로 때워야 되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돈 100만원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본 잠식이 처음에는 10%, 20%, 30%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커지게 되면 이 문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자. 그냥 뭐 딱히 그런 조건을 만족해서 뭐 상패가 됐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감사 의견이 부적절했다, 네, 한정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지어냈는데 왜 한정일까? 왜 한정이 되었냐? 써있을 거예요. 네. 매출액 및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 공시. 네.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 매출액이 이만큼 감소했고 영업손실이 이만큼 증가했고 당기순손이 이만큼 증가했고 부채가 증가했고 네, 자본총계 부채총계가 이 정도 증가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회사가 안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게 되겠죠. 매출액 감소폭이 너무 컸다 라고 되는 거고 자본 잠식률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 직전 사업연도에 없어서 요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요 내용 공시만 보게 되시면은 네,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크게 엄청 늘어난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 네, 엄청 늘어난 거죠. 네, 갑자기 크게 늘어난 거고 영업손실이 크게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보고서에 한정 의견을 받았어요. 한정 의견을 받아서 상장 폐지, 상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받은 건데 지금 상장 폐지가 되고 나서 아마 이게 저게 됐을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하면서 거의 요즘엔 상장 폐지의 결과가 나와도 상장 폐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지금 뭐 때문에 셀바스 헬스케어 지분에 대한 가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회계법인이 판가를 했는데 종속회사의 경영 개선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달라. 우리는 아직까지 괜찮다.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의신청서 접수하고 재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뭐 해라? 네, 거래 정지 기간에 들어가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사유는 이제 뒤로 미뤄지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를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헬스케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I가 이쪽으로 돈을 집어넣어서 네, 3자 비정으로 참여해서 얘들을 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상장 폐지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 내년도 4월 9일까지. 보통은 상장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1년 정도의 개선 기간 요즘에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개선을 해라. 개선을 해라. 그래서 개선 기간 동안에 기업 가치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은 짠짠짠 재무감사 해가지고 한정해서 적정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요 내용이라면 요 기업은 살아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최근에 나온 얘기든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는 네. 그럼 요거는 일단 어쨌든 개선 기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 이 거래가 재개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일단 네, 감사 의견이 변경됐기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완료를 해야 되겠죠. 다시 심사하고 그 다음에 매매가 재개될 것이다. 상장 폐지는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요거는 상장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재개가 되면 주가는 많이 상승하면서 시작하겠죠. 상패 사유가 있다가 살아나면은 그렇게 돼요. 리노스였나요? 리노스였어? 쌍방울하고 나노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패 사유가 있었는데 예, 풀려나면서 이렇게 뛰는 거죠. 이렇게 순식간에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요렇게 상장 폐지된 이유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부분들로 해서 가는 내용 다 원상 복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런 경우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그렇다고 셀바스 AI가 완전히 좋다라고 보기 좀 그렇지만은 네, 저거는 이제 감사 의견을 다시 적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패는 안 나올 것이다. 네,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못 사. 어차피 거래 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네,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놔두면 좋아지겠네 이렇게요. 종목 진단해요 오늘? 네, 그래 종목 진단도 하고 놀아. 네. 코스맥스 먼저 볼게요. 코스맥스는 왜냐하면 이 종목 진단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차피 이거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 종목 진단 얘기나 합시다. 금요일날도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종목 진단이나 합시다. 네. 코스맥스 그 다음에 CSA 코스믹 희한한 종목들이 있네요. 잘 모르는 종목들인데 네. 보죠. 네. 종목들은 이름을 몰라도 괜찮아요. 네. 상황을 보면 되는 거니까. 화장품은 사실 좋지 않아요. 코스맥스는 화장품 원자재 이쪽이죠.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양새 계속 나오네요. 입술용 화장료 조성물 특허권 취득. 입술용 화장품은 뭐지? 립스틱? 근데 화장품 회사들이 네 약간 좀 그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립스틱 광고를 자꾸 여자들한테 해. 네. 립스틱 광고 바꿔야 돼요. 아시죠? 립스틱을 가장 많이 먹는 게 누구야? 남자잖아. 남자들에게 어필해야지. 이 립스틱은 맛이 좋아요 라든지 달콤한 맛입니다. 뭐 초콜릿 맛입니다. 뭐 고기 맛이 나요. 뭐 이런 거. 네. 삼겹살 맛 립스틱. 립스틱에다 맛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그걸 먹는 남자들이 네 회사를 살 거 아니야. 그걸 종목을 그 제품을 살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응.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죠? 색깔은 여자들한테 어플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뭐 그거 바르기는 여자들이 바르지만 먹는 건 남자가 다 먹는데 왜 남자들을 무시하냔 말이야? 네? 이게 성차별 아닙니까 이거? 네 정치적인 발언을 네, 한번 해줘야 되겠구만 이거. 립스틱 회사들은 각성하라. 네 각성하라. 지금 화장품 회사들이 근데 썩 좋지는 않아요. 네 농담이고요. 썩 좋지 않아. 근데 매출 많이 늘었네요. 근데 얘는 지금 뭐 나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 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코스맥스 BTI하고 비슷하죠. 이게 원재료 쪽 BTI 뭐 이렇게 해서 회사들 이렇게 형성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지. 네. 너무 많이 안주가 필요 없어요? 오징어 맛 해야 되겠네. 오징어 맛. 마른 안주 맛 립스틱 뭐 이런 거. 너무 좀 그런데. 네. 너무 배도 안 부르는데 무슨 맨날. 네. 그럼 조금 더 이제 돈독해지겠다 그죠 사람들이.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거다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이 주가가 하향 추세를 탄 지 오래됐죠. 네, 한국 화장품도 그렇고. 네. 많이 올라간 것을 인정받으려면은 방법이 없어요. 네. 한참 잘 올라가던 주식들 지금 다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상 복귀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많이 올라간 것을 이제 풀어내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버티고 있던 물량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특별한 악재가 없는 거라면 지속적으로 이런 매도 물량이 출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추세가 이미 저점 이탈하고 많이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반등이 나와도 약할 것 같고요. 네,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략을 잘못 짠 거지. 네, 남자를 위한 립스틱만 만들었어도 추세가 하향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을 예상한다. 반등 시 축소하거나, 그죠? 그냥 축소하거나 물량 축소가 필요하다. 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목 진단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뭐 많이 쓰시긴 하는데 되는 데까지 하고요. 안 되는 것들은 네, 일요일날 해드리도록 하죠. 일요일날 아니면은 돈 빛나서 할 수 있으면 해드리고요. 네,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여기까지만 어떻게 하면 잘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네, 안 되는 것들은 다음 기회에 해드릴게요. 코스믹 정지인데? 네, 정지. 이것도 감사 의견 거시기인가 보네요. 2월달인 거 보니까. 네, 이거는 분할하겠다고? 아, 이건 그게 아니고 회사 분할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회사 분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야? 개선 계획서. 이것도 상장 페이지에 몰렸었나 보네요.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왜 상장 허위 매출, 아하, 허위 매출이 되면 속인 거잖아 한마디로. 네, 5년 전 거예요 이거. 아, 2013년. 네, 요거고. 그럼 뭐야? 뭐 때문에? 아, 옛날 거 가지고 지금 상장 폐지가 되네 마네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게 저기 된 거예요? 거래 정지가? 그럼 좀 너무 가혹하지 않겠어, 그죠?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감사 보고서 제출했고, 관리 종목 지정하고 상장 폐지에 대한 실질 심사가 들어간 거네요. 일단 거래 정지는 시켜놓고, 그죠? 거래 정지는 시켜놓고, 상장 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네. 1분기 영업이 아까는 흑자 아니었어요? 내가 작년 거 봤나? 뭐야 얘네들? 아, 지난해 뭐 1분기 건 다시 적자 전환했고, 아, 개선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료 후까지.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네가 뭘로 잡았냐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회계적인 부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부정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라면은 얘네들이 지금 회사를 분할 결정을 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개선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사실 옛날에 한 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니겠어요? 그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실 개선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요거는 지금 결정이 된 부분은 내년도까지의 그 거래 정지 기간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요. 요것도 뭐 풀려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회사를 분할해서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뭐 그룹 신설도 하고 그랬네요. 그럼 요것도 뭐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네요. 네, 잘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 지금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4분기 그 4년 연속 적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네. 개선안을 충분히 수행해 주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므로 뭐 갖고 계시면 홀딩이겠고요. 네, 내년 3월 즈음에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상장 폐지에 대한 사유가 없어질까요? 이런 거라면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 외에 뭐 다른 거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뭐 옛날에 한 걸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죠? 방법 없지. 그 개선에 대한 속도만 내주시면 되는 것 같다 보여집니다. 이거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차바이오. 요거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의 1호 아닙니까? 그죠? 네. 바이오의 1호. 바이오 회계 강화 1호 종목.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근데 이걸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목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은 이게 뭐 당장 뭐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도 지금 그거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저거 할 거 없잖아요. 네, 지금 뭐 기업이 뭐 나빴다거나 네, 그럴 거 없죠. 그 다음에 이익률 잘 나오고 있고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회계 기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그때 관리 종목도 가고 뭐 지랄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뭐 특이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진 부분, 이게 2018년도 일이잖아요, 이미. 네. 오, 시간 오래됐다. 1년도 넘은 얘기예요. 2018년도. 관리 종목 해제가 됐고요, 올해. 네. 그 다음에 여기, 네. 어디 갔어? 얘네가 2018년도에 감사보고서 제출했을 때 문제가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예, 요런 것들 감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도에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관리 정보에서 해제가 되면서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바이오 쪽에 워낙 안 좋잖아요, 느낌들이. 그래서 이게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바이오가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세는 지금 계속 하향세를 보였었고요.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요 내용들도 지금으로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없겠죠. 요게 전부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바이오 쪽에서 지금 보면 신라젠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안 좋잖아요. 얘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하지 말라는데 왜 해가지고 자꾸 사단을 만드냐고. 왜 자꾸 사는 거야? 검찰 압수수색한. 아휴, 이런 거는 건드리면 안 되지. 아예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 이런 거 자체를 그냥 쳐다보고 있다는 거 자체도 안 돼.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뭐, 저점에서
하지마.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절대적으로 어때요? 바이오 쪽에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셀트론 올라간다고 해서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일단은 차바이오텍이 뭐 관리 종목 다시 들어간다거나 또는 뭐 이것도 위협받아가지고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이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네, 바이오 업황이 안 좋으니 볼 거 없다. 볼 거 없음. 근데 지금 보유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보유하고 계시는 거라면 지금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해드려야 될 것 같죠? 기술적 분석에서는 단기적 골든크로스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 입장에서는 보유를 하실 필요 있어요. 네네네. 보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게 지금 단기적으로나마 자기 지지선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골든크로스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요 자리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는 자리죠. 홀딩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괜찮을 거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뭐 새로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지켜보고 확인해 봐야 될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좀 더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죠. 네, 아직 업황이 안 좋으니까 볼 게 없다. 자, 하우시스 볼게요. 이제 LG 하우시스가 잘 나가던 때가 있었죠. 네, 여기 요때 왜 잘 나갔는지 아세요? 한샘 이런 게 그때 엄청나게 튀어나갔지. 내가 한샘을 돈 많이 벌었어요. 네, 한샘 내가 2만원에 샀거든요. 2만원. 기가 막혔지. 2만원. 네, 이게 요까지 34만원까지 올라갔는데 34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다 갖고 가진 않았고요. 여기 20만원대에 팔았어요. 20만원대. 네, 한샘 그래서 10배 조금 넘게 나왔는데, 요때 다 같이 올라간 게 하우시스, 그 다음에 현대, 리바트, 네, 이런 애들이죠. 네,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뭘까요? 공통점.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네.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관련주였어요. 주방 가구, 네,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창호 뭐 이런 것들, 예, 관련주들이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요 당시에는 네, 요거 없으면은 바보였어. 네, 부자빠 주식에서도 한샘, 그 다음에 현대 리바트 엄청 추천주였죠. 그 다음에 대림 비엔코, 네, 변기통, 네, 변기통, 무지하게 올랐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의 어떤 향방. 그때 당시에는 10배 금방 순식간에 나왔어요. 10배는 뭐 10배는 요즘에 그냥 길 가다가 차이는 뭐 돌멩이 같은 그런 존재였지. 네. 네, 하여튼 이런 테마가 형성됐는데 지금은요. 네. 지금은 어떠한가요? 관련 테마가 네.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재건축도 좀 그렇고요. 리모델링도 좀 그렇고요. 뭐 부동산 쪽에서의 어떤 집값 잡는다느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네들 아직은 네, 별로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더 빠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LG하우시스 지금 11만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반토막이네요. 지금은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매도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더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하시고 현재 위치가 저점을 잡아준다라면 그 근처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근처까지 가는 것을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봤자 또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직 무르익지 않았잖아. 그죠? 상승이 좀 진행될 때 가격대를 본다라면 65,000원에서 7만원 정도 수준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더 사서 이제 추가적인 그런 평단가 낮춰가지고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들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냥 홀딩 하시고 네 신규 매수해도 재미없고 뭐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별들에게 물어볼래도 별이 없어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일본 관련한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전에도 계속 좋지는 않았는데 일본 이슈 때문에 더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네 저점에 대한 네 그런 부분에서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되긴 됐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좋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불확실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LCD 공습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면 LCD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일본에 대한 규제죠. 일본에 대한 규제.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 근데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쪽은 일본이 거의 우리나라한테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얘네들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지네가 소재를 납품해 가지고 우리가 디스플레이 꽁짝꽁짝 만들면 그걸 다시 사가는 그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보면 네 웃기죠. 네 얘네들 보면은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긴 있는데 주가가 워낙 이제 불확실한 모양새가 계속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위축될 것이다. 네. 뭐 소재 산업 다 그렇게 이 지금 백색 국가 제외를 통한 부분에서의 이런 때리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담된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뭐라고 딱 보기는 그래요. 네. 그냥 뭐 좋다라고 보기도 그렇고요. 네. 그냥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해소될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자리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크 자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놔둘까요? 팔지 말고 놔둘까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회사 돕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놔두셔야 될 것 같아. 많이 하락을 했는데 많이 하락한 이 부분에서 또 뭔가 상황이 격해지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상황이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올라갈 때도 또 순식간에 올라가는 부분이 적어도 여기까지는 금방 올릴 거 아닙니까? 단기적 반등이 나올 때는 또 급하게 올라가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회사를 돕는다 생각하고 응원한다 생각하고 그냥 냅두시면 되겠네요. 네. 전략이라고 되게 웃긴 전략이 나왔네요.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새로 사는 건 안 돼요. 새로 사는 것은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더 보고 살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매수를 한번 그때는 그때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은 매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니고 그냥 지켜보는 관점이다. 네. 한국타이어 N테크놀로지 네. 한국타이어 N테크놀로지인데 N을 빼보셨네. 네. 한국타이어가 이게 월드도 있지 않나요? 없어졌어? 타이어 월드 어디 갔어? 없어졌나? 어디로 갔지? 이것도 지금 보면은 분할해서 이름 바꿨나요? 혹시? 한국타이어 이름을 바꾸게 뭐가 있지? 이게 뭘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된 거고 얘를 그럼 저거 안에는 누구야? 한국테크놀로지가 됐구나.
네. 한국 테크놀로지 봐야지. 이 새끼들 이름 바꾼 게 좀 약간 저거 하다, 그죠? 예. MB 때 해먹고, 이제, 이름 바꿔가지고 저거 하려나 본데. 근데 이것도 좀 지는 해죠. 네, 이제 지는 해예요. 많이 올라왔지. 네,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고, 이제 살짝 좀 조정이 들어가는 단계인데, 사실 이제 타이어 같은 부분들은요, 한국 타이어가 그동안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중심이 됐었죠. 뭐, 이것이 뭐 MB와 연결이 있든 없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이어 쪽에서 보면은 한국 타이어 얼마나 좋아. 가만 보면 대한항공도 그렇고 한국 타이어도 그렇고 이제 이 이름 짓는 애들이 뭔가 저기 있었는가 봐요. 그죠? 네. 뭔가 좀 로비가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네. 어쨌건 네. 이런 부분 통해서 많이 올라왔었죠. 많이 해먹은 것 같아요. 많이 해먹었지 뭐. 많이 해먹었고 그 내용들이 이제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 또 이제 약간 비껴나 있잖아요. 그리고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에 이제 그 타이어 시장을 보게 되면 한국 타이어가 있고요. 금호 타이어가 있고 넥센 타이어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 보면 뭐 미쉐린이 있고 그 다음에 콘스탄 뭐 그게 있죠. 그 이름도 되게 어려운 거. 네. 그게 있고 또 뭐가 있어. 뭐 하여튼 이게 명품 프리미엄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산 타이어가 그 자리를 많이 차고 들어왔어요. 근데 완전 프리미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중국산 프리미엄 타이어가 뭐 416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름이 뭐 여러 가지 중국산 이름의 타이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있는데 중국산 타이어의 프리미엄급이 어느 자리를 차고 들어갔냐면 한국의 일반 타이어. 그러니까 한국에도 타이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프리미엄, 네, 프리미엄급이 있고 일반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이제 이 해외 쪽에 일반급이 프리미엄이고 더 프리미엄 이렇게 있을 거다 이 얘기야. 근데 중국은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급, 프리미엄급. 그러니까 중국의 프리미엄급이 한국의 일반 타이어 정도가 되는데 가격은 더 낮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타이어가 대량으로 많이 풀리면서 사람들은 뭐 위험하다 어떻게 짱게 것을 믿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가격에 어떤 그런 부분이 많아서 많이들 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지도 한국 타이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한국 타이어만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 이제 금호 타이어 쪽에서 나오는 그 뭐죠 그게 마제스티? 금호 마제스티인가요? 네, 그게 요즘에 이제 자동차 새 차에 달고 나오는 타이어로 많이 또 채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리를 많이 뺏긴 거지. 옛날에는 한국 타이어가 거의 다 꽂혀갖고 나왔거든요. 새 차 나올 때. 근데 요즘에는 금호 것도 많이 꽂혀 나오고 해외 것도 많이 꽂혀 나오고 입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영광을 누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한국 타이어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영광 누리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새로 나와서 이제 뭐 좀 잘해보겠다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주가는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격을 좁히는 과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추세는 여전히 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올 때 때려서 치는 전략들이 지금은 필요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울 듯. 네. 신규 매수는 안 좋아요. 네. 뭐 많이 올라서 주저하고 있어. 네. 단기적 패턴으로 보면 반등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단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급락 이유가 뭘까요? 라는 부분들은 찾아보시면 나오잖아요. 네. 에이스테크도 왜 내렸냐? 물어봐요. 봐봐. 왜 내렸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5G. 뭔가가 나오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네. 매도가 나오든지. 특이사항이 없네요, 진짜로. 네.
왜 내리는 걸까요? 급락 이유가 뭘까요? 네. 통신 장비가 다 같이 내리는가 본데? 네. 그러면 통신 장비 쪽에서 뭔가 나쁜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5G 쪽 통신 장비 쪽에서 뭔가 나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에이스테크 말고 다른 것도 봐봐요. 오이솔루션 많이 내리고 있네. 네. 그죠? 그 다음에 KMW 요거는 그래도 제일 강하다. 그죠? 네. 요거 제일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RF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런 것들은 좀 괜찮네요. 근데 오이솔루션이 이런 것들은 그동안 워낙 시끄러웠고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 위주로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5G 쪽, 통신 쪽에서 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것도 5G 쪽이니까 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뭔가 있어. 뭔가가 나올 것 같다. 뭔가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5G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온 애들 위주로 때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요것도 약간 오버한 경향이 있잖아요. 이격 벌어지는 것들은 조심하라. 내려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내려갈 때는 차익 실현이라든지 뭐 좀 때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네. 종목을 그러니까 위에선 조심하시고요. 아직 들어오는 것들 계속 갖고 와야지. 대한금속이 지금 300%, 네, 200%인가요? 더블이 한번 났는데 한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멋지죠. 근데 이것도 또 이격이 벌어지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5G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강연에 오면 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G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휴맥스, 이번에 지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휴맥스 홀딩스 같은 거 보세요. 요게 예전에 이때 IPTV 셋톱박스 얘기 나올 때 한참 올라갔던 주식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2000년대 초에 IT 버블 때도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기도 하지만 셋톱박스 때 템 한 번 더 타면서 또 올라갔어요. 근데 셋톱박스 끝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 줄어들죠? 저는 통신 장비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셋톱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 컨텐츠 시장이 엄청 발전했죠. 5G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중계 시장은 이제 장비 꽉 틀어 차면은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어요. 그리고 6G로 가게 되면 5G 장비들 또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때 되면 또 6G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장비 업체들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장비는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비는 끝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장비가 아니라 이제 5G를 보더라도 다른 것들 5G와 연계된 뭐 많잖아요. 5G와 연계된 거 뭐 있어요? 뭐 콘텐츠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AI도 있고 뭐 찾아보려면 엄청나게 많지. 예.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G는 통신 장비가 다가 아니다. 네. 다가 아닙니다. 센서도 5G, 사물 인터넷도 5G. 이게 빅데이터를 이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5G를 통한 이런 광대역 통신이, 대량 통신이 반드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꼭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는 많이 내려버리게 되면 바로 파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하락하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오늘 많이 내렸죠. 악재가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기본적 반등은 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추가 하락보다는 다음날 추가 반등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성의를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조금이라도 올려서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미 장 끝나가니까요. 매도보다는 하루 더 개겼다가 다음날 반등할 때 파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주가는 주식은 예전부터 팔긴 팔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미 많이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 내려온 다음에 파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 기다렸다 파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매도보다는 홀딩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요. 네. 좋은 주식 사서 큰 돈 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금요일날 방송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88TV에 가시면은 여러가지 공지가 있습니다. 네, 강연의 공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가격 인상되는 공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88TV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지 많이 있는 거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 강연회에 오시면 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입구에서 성투사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킹 확실하게. 네. 혼자 오시면은 네, 이성분과 네, 옆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네, 현관에서 저를 꼭 찾아야 돼요. 대신에. 네. 네. 올 때는 혼자, 갈 때는 2명. 네, 해드릴게요! 네! 네. 오세요. 강연에 오셔서, 입구에서 반드시 성투사 찾아야 돼. 다른 사람 찾으면 안 돼요. 뭐, 공장장 찾았다. 그런 거 없다. 그러면은, 국물 없어.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찾아오시고요.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완전, 물 좋아요. 네. 청산이 벽겠습니다.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오시고. 자, 그래서 강연의 공지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가셔서 부자 아빠 주식학교 검색하셔서 지난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거, 네, 동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현대차 한 주씩 드리는 거 아시죠? 네, 그것도 보시고요. 자, 그러면 네, 마지막 노래로 뭘 해드릴까 오늘? 네, 마지막 노래. 오늘은 마지막 노래 생각